자, 문제 31번입니다. 패러데이의 전기량으로 석출되는 물질의 무게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패러데이는 그 전기량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패러데이의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순수하게 그 금속을 추출해내는 방법으로 전기도금이나 이런 전기로 추출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금속과 전자가 작용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량을 가지고 금속을 석출해낼 수 있는데요. 자, 어떤 물질을 석출해낼 때 석출할 수 있는 양은 1페럿은 96,500쿨롱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1페럿이라는 요 단위에 집중을 하시고 1페럿의 전기량, 이만큼의 전기가 흘러갔을 때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1g 당량만큼 석출이 된다. 자, 이게 패러데이 법칙의 공식입니다. 자, 1패러데이의 전기량이 흘렀을 때 그럼 1g 당량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각 물질마다 분자량을 알고 있죠. 원자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각 물질의 원자량을 그 원자의 원자가로 산화수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원자가로 나눴을 때 나오는 양을 1g 당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학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수소는 H2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원자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H만 보는 겁니다. H 하나가 있을 때 H는 원자량이 1이죠. 그리고 주기율표 상에서 있는 위치를 봤을 때는 첫 번째 1조 원소에 해당하니까 원자가는 1이 됩니다. 그래서 1분의 1을 하면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식이 1g 당량이고요. 두 번째로 산소가 있는데 여기에 산소도 마찬가지로 O2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 O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원자의 1g 당량을 구해보면 산소의 원자량은 8번이기 때문에 16이 됩니다. 그리고 주기율표상으로 이렇게 위치로 봤을 때 산화수를 계산해 보면 5는 16족 원소이기 때문에 끝에서 0, -1, -2라고 했을 때 산화수가 2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가는 2가 되고 그래서 2분의 16을 하게 되면 8. 그래서 1패러데이의 전기량이 흘렀을 때 석출되는 산소의 양은 8g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인데요. 은은 알기가 쉽지 않죠. 자, 은은 Ag라고 원소 기호를 쓰고요. 원자량으로는 108입니다. 그리고 원자가는 2를 가지는 물질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에 해당되지 않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상에서 그 위치를 찾아서 원자가가 항상 변하는 전이 원소이지만 원자가가 대체로 2를 가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은의 원자가가 2이고 원자량이 108이기 때문에 나누기 하면 54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구리. 구리는 64g이고요. 원자가가 2. 구리가 2 플러스를 가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숫자 2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리의 1g 당량은 32g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1번, 2번, 4번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 수 있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문제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은이라는 원자량이나 원자가를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정확한 숫자를 구할 수 없더라도 1번, 2번, 4번에 대한 값을 우리가 계산할 줄 알면 답이 3번이 될 수 있다는 걸로 풀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 이 기능장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필기시험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은에 대한 원자량이 나왔으면 다음 문제에서도 은에 대한 원자량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 은의 원자량은 108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1기압 26도씨에서 어떤 기체의 질량이 10리터, 질량은 40g이다.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알던 분자량은 분자식이 주어지고 그 식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고 원자량의 합으로 구하는 게 분자량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어떤 분자식도 주어지지 않았고 문제 안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기압, 온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PV는 M분의 W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다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기압이 P고 온도가 T고 리터는 V, 질량은 W죠. 그래서 이 안에서 M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PV는 M분의 WRT라는 공식을 쓸 거고, 이 중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V는 PM분의 WRT로 해서 구하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V가 아니라 M이기 때문에 이 식을 M을 왼쪽으로 넘겨주고 PV는 아래쪽으로 이항해주고 이렇게 식을 정리하게 되면 PV는 WRT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PV분의 WRT에 각각 하나씩 대입을 하면 되는데요. 자, P는 문제에 주어진 대로 쓰겠습니다. 1 ATM, V 10 리터. 단위 빠뜨리시면 안 되고요. W는 40g인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V가 리터이기 때문에 W의 단위도 리터에서 쓰이는 것과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V가 세제곱미터라면 W는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준다던가 이런 작업이 필요하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푸실 때는 이 V랑 W 이 사이에 단위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잘 보셔야 하겠고요. R은 0.082 숫자는 동일하지만 단위는 이 V가 어떤 단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살짝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리터이기 때문에 리터 per 몰.K로 할 거고요. T는 26도씨에 273을 더한 절대 온도 299 켈빈을 해서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자, 분자량은 다 대입했을 때 1 곱하기 10분의 40 곱하기 0.082 곱하기 299를 하게 되면 숫자가 98.072가 나오게 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 하게 되면 98.07이 나오지만 지금은 이 숫자와 가까운 걸 찾으면 되겠죠. 자, 98이라는 값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분자량은 그램 퍼 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질량을 구하거나 분자량을 구할 때 주의할 점은 화학 반응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화학 반응이 없는 경우, 즉 연소했다던가 아니면 분해하였다, 물과 반응하였다, 이런 말이 없을 때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푸는 것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기화하였다, 이런 거는 화학 반응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소, 분해, 물과의 반응식은 반응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이 없는 경우에만 분자량, 질량, 아니면 압력 이런 것들을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식을 더 써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기능장에서는 워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니까 이게 식이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막상 이 문제만 하루 날 잡고 계속 이 유형만 풀다 보면 굉장히 주는 문제예요. 이거는 풀 수 있는, 이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문제고, 뿐만 아니라 실기까지 우리는 합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유형이니까, 필기시험 보시기 전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한 문제, 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 번씩 풀고 가시는 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이고요. 자, 분자의 입체 모양이 정사면체를 이루는 것은, 정사면체라는 것은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은 정삼각형이 4개 모인 상태의 삼각뿔입니다. 자, 이 정사면체를 이루려면 중심 원자의 그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돼요. 자, 어떤 얘기냐 하면 1번 H2O 어떻게 결합한 거냐면, 산소와 수소의 전자수가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유되는 전자쌍은 이렇게 하나, 두 개고, 이 점만 있는 이 부분은 결합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한 부분만 보게 되면은 이렇게 H2O가 결합하는 부분은 한 개씩입니다. 그러면 공유 안 한 전자쌍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H2O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기울여서 쓰는 이유는 비공유 전자쌍 사이에 밀어내는 힘 때문에 H랑 O 사이의 결합이 힘이 딸려서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가 두 개인 경우에는 입체를 이루지 않고 한 삼각형 안에서 결합을 이루게 돼서 평면 삼각형인 sp2의 형태로 결합하게 됩니다.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sp2의 개념을 아실 수 있겠지만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상태, 그 산소와 수소가 전자가 몇 개가 있고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결합하게 되는지 이 모양을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메탄의 경우에는 탄소가 14족 원소죠. 전자가 4개가 있는 14족 원소고요. 탄소가 14족 원소고 수소가 1번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전자를 가지고 만나서 자, 수소가 탄소에 있는 전자 하나를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탄소는 원래 점으로 된 전자만 4개 가지고 있다가 수소가 4개 있다 보니까 이 수소 전자까지 함께 공유를 하게 되면 총 8개의 전자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수소와 탄소 사이에 결합하는 이 가지수가 이렇게 수소와 탄소 가지가 4개가 생기는 결합을 이룰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공유가 안 된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상태입니다. 탄소의 4개 전자가 모두 다 수소와 결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없고 이 상태에서 4군데 다 똑같은 힘을 서로 밀어내거나 당기거나 다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입체적으로 그리게 되면 탄소를 기준으로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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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이런 식으로 완전한 이제 삼각뿔 중에서도 정삼각형의 뿔인 정사면체 를 이루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번의 경우에는 중심원사 탄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면체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SF3 황의 경우에는 전자를 6개 가지는 물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루오린의 경우에는 17족 원소라서 최외각 전자가 7개씩 있는 7개를 다 그리면 조금 많은데 이런 식으로 플로린은 하나당 전자가 7개가 됩니다. 플로린이 9번이라서 전자를 9개 가지지만 2개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존재하게 되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7개만 남아서 7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플로린이 7개 있으니까 전자는 옥텟 규칙에 따라서 8개를 만족시켰을 때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플루오린이 황의 전자를 하나 공유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플루오린이 황의 전자를 하나씩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황도 플루오린의 전자가 몇 개 필요하냐면 2개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요. 자, 2개를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공유한 것들이 아닌 나머지 2개를 이렇게 보면 이 황에서 2개가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황의 중심원자가 황인데 황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1번의 산소처럼 황에서 이 비공유 전자쌍이 나머지 FFF를 결합한 애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가지게 돼서 원래 이렇게 정사면체처럼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 F와 결합한 가지들을 아래쪽으로 쭉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사면체까지는 아니지만 삼각뿔을 이루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NH3는 칸이 좁아서 왼쪽에 그릴게요. 자, N은 전자가 5개인 물질이고요. H는 전자가 하나씩입니다. 자, 그래서 수소가 질소에 있는 전자 하나씩 공유를 하고 질소는 수소에 있는 전자까지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총 8개가 되는데 수소와 질소가 결합하고 난 나머지 전자 2개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SF4와 마찬가지로 중심 원자인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사면체가 아니라 삼각뿔의 형태, 변의 길이가 약간 다른 삼각뿔의 형태로 결합하게 되고, 이런 가지가 3개 또는 4개 있는 경우는 모두 다 sp3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지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지에 따라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사면체 또는 변의 길이가 다른 삼각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위험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30 중량%인 과산화수소는 위험물이 아니다. 위험물의 기준 중에서 과산화수소, 육류 위험물이죠. 위험물이 될 수 있는 기준은 36 WT% 중량 % 이상일 때 위험물이 되기 때문에 위험물이 아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이번에 염산과 질산을 염산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면 금과 백금을 녹일 수 있는 혼합물이 된다. 바로 왕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금이나 백금은 굉장히 반응성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귀금속으로도 쓰이지만 보석으로도 쓰이지만 치과 치료를 할 때나 아니면 꼭 변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기계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과 백금은 반응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냥 산 하나만 가지고 녹일 수가 없고, 질산과 염산을 1대3의 비율로 녹였을 때 왕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염산, 질산 둘 다 위험하기는 한데 더 많이 위험한 애가 질산입니다. 그래서 질산이 1이라면 염산 3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율이 1대3인 이유는 질산이 더 세기 때문에 1이 들어가는 거고, 염산은 그 질산만큼의 세기를 맞추기 위해서 3이 들어간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1대3의 비율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질산이 더 강한 산이라서 1이 들어가는 거고 염산이 3배가 된다라고 왕수의 그 비율을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3번에 질산은 분해 방지를 위해 직사광선을 피하고 갈색병에 담아 보관한다. 자, HNO3가 분해를 하게 되면 H2O, NO2, O2라는 이런 기체를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 NO2가 이제 유독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갈색병에 담아서 보관을 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고요. 자, 4번에 과산화수소 자연 발화를 막기 위해 인산요산. 자, 과산화수소가 안정제로 인산요산을 쓰는 것은 맞습니다. 인산요산은 맞는 말입니다. 과산화수소를 분해를 좀 덜 시키기 위해서 인산요산을 쓰지만 과산화수소의 자연 발화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 자연 발화는 불이 난다는 뜻인데 육류 위험물은 불연성 물질이에요. 자, 불연성이다 보니까 발화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분해를 막기 위해 인산요산을 첨가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화학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위험물 표를 정확하게 암기하셨으면 답하실 수 있는 문제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CH3 메틸입니다. 자, 메틸이 어떻게 결합한 것이냐면 HONO와 같은 이런 질산, HNO3죠. 질산에 이 H 자리에 CH3가 결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CH3가 메틸이고, 메틸이 어디에 결합한 것이냐면 질산에 수소를 빼내고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1번은 메틸 질산입니다. 자, 이번에 CH3COC2H5는 사류 위험물에서 여러분이 보셨을 만한 물질입니다. 바로 메틸 에틸 케톤이고요. 케톤에 O2가 결합한 상태이므로 이 물질의 이름은 메틸 에틸 퍼옥사이드가 됩니다. 퍼옥사이드는 산소가 2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3번에 CH3CO까지인데, 자, 여기에서 CH3COOH 하면 아세트산이라고 부르죠. 이 상태에서 OH가 빠졌을 때 CH3CO까지 아세틸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O2가 결합한 아세틸 퍼옥사이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C6H5CO, 이런 상태의 물질이 2개가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 O와 O가 이렇게 결합한 이 상태가 벤조일 퍼옥사이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벤조일이라는 이름답게 벤젠고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C가 6개인 거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6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에서 방화상, 유효한 격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이 문제는 100% 그 위험물 법령에 대한 문제이므로 따로 이제 우리가 보거나 이해를 하거나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자, 위험물의 취급 중에서 소비에 관한 기준은 세부 기준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에 있는 별표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으로 원래 가나다라였는데 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아마도 다가 이 4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첫 번째로 소비를 할 경우에 분사 도장 작업, 페인트 칠을 스프레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분사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그리고 열 처리 작업은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않도록 할 것. 자,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화를 방지할 것. 그래서 분사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격벽이 꼭 따라와야 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담금질이나 열 처리는 온도를 조심해야 되고, 버너의 경우에는 버너가 이제 불을 내는 거잖아요. 가스통에서 불이 바로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버너의 불이 가스통으로 다시 거꾸로 들어가는 것이 역화입니다. 자, 역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는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해야 되는 것을 찾는 거니까 분사 도장 작업에 대한 문제고요. 담금질이나 버너를 이용하는 작업은 쓰여야 할 단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이 내용도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37번입니다. 위험물 중에서 지정 수량이 색과 다른 것. 자, 1번은 브롬산 칼륨이죠. 브롬산 칼륨, 인류 위험물 중에 브롬산 염류가 되겠고요. 2번에 질산 칼륨, 인류 위험물 중에 질산 염류가 되겠죠. 자, 3번에 요오드산 칼륨입니다. 인류 위험물의 요오드산 염류. 4번에 KCl. 자, KCl에 O가 있으면은 인류 위험물이 됐겠지만, O가 없는 KCl 자체는 인류 위험물이나 어떤 위험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번에 1몰의 질량이 가장 큰 것은, 즉 분자량이 가장 큰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자, 분자량이라는 건 이 물질이 1몰이 있을 때 원자량에 그램을 붙인 값과 같다라는 개념으로 쓰이는데요. 이 물질의 분자량이 얼마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H4Cr2O7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이 원소들, 질소는 14로 계산을 하고 수소는 1로 계산을 하고,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크롬이나 바륨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가 나온 김에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가 이제 1개가 있고 수소가 4개가 있어서 1 곱하기 4로 쓰고, 여기에 2를 전체 괄호를 하고 곱하기 2로 하겠습니다. Cr, 크롬의 경우에는 52가 되고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고요. 16 곱하기 7입니다. 그럼 252가 되겠고, 자, 이번에 바륨의 경우에는 원자량이 137입니다. 137이고 16 곱하기 2가 되는데, 이런 137이나 52와 같은 값은 우리 책의 제일 앞쪽에 있는 주기율표 전체가 다 나온 부분에서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169가 되겠습니다. 3번 39 곱하기 2고요. 크롬은 52이기 때문에 52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16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전체값 294가 되고, 4번에 39의 망가니즈는 55의 원자량을 가집니다. 16 곱하기 4를 했을 때 158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크롬이나 바륨, 망가니즈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나오는 그런 분자량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두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출제된 기출문제는 여러분의 시험 문제에 반드시 다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39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관련된 자격을 따게 되면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위험물 취급 자격자는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와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격증이 없더라도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안전관리자는 자격증을 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료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3년 이상이 된 경우에 사료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경력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사료위험물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 이제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으니까 더 우대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